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한준TV를 통해 손흥민 선수와 해외 축구 주요 소식 확인하시던 분들, 요즘 갑자기 한준TV 푸틱스 채널에 새 영상이 업로드되지 않아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요. 한준TV의 본래 채널 계정에 문제가 생기면서 저희가 한준TV, 영문으로 HANJUNETV라는 새로운 주소로 이전해서 새롭게 채널을 오픈하게 됐습니다. 유튜브와 구글에서 말씀드린 대로 영문 HANJUNETV, 한준TV를 함께 검색하시면 새 채널로 찾아오실 수 있고요. 혹은 유튜브에서 영상 검색 시 한준TV를 업로드 최신 순으로 검색하시면 새로 올라온 영상 그리고 새로운 한준TV 찾아오실 수 있습니다. 손흥민 선수 마침내 득점포를 가동했습니다. 2경기 연속 무득점에 그쳤던 토트넘 호스퍼가 리그 4위 자리를 아스널에 내줬었는데요. 레스터시티와 2021-2022 시즌 프리미어리그 35라운드 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2골 1도움 원맨쇼로 3대1 완승을 거뒀습니다. 이날 2골 1도움을 통해 손흥민 선수 개인적인 도움 기록도 리그 7개로 늘렸고요. 무엇보다 한 시즌 개인 리그 최다골 기록을 세웠습니다. 종전 기록은 지난 시즌 기록했던 17골이었는데요. 이날 2골을 추가하면서 19골이 됐고요. 이 19골 기록은 현재 득점 선두인 모하메드 살라 선수와의 득점 차이를 다시금 3골로 좁힌 것입니다. 살라 선수가 리버풀과 맨유의 경기에서 2골을 기록하면서 22호 골을 넣고 달아났는데 손흥민 선수가 2골 몰아치면서 19골로 현실적인 프리미어리그 득점한 가능성을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우선 토트넘 호스퍼 최근에 고정된 선발 명단을 쓰면서 조금은 이제 경직됐다는 얘기들이 있었죠. 쿨루세프스키 선수가 빠지고 루카스 모우라가 손흥민, 케인, 3톱의 파트너로 새롭게 나섰고요. 좌우 윙백은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던 세세뇽과 로얄, 중앙 미드필드는 호이비에르와 벤탄쿠르, 3백은 데이비스, 다이어, 로메로, 골문 로리스가 지켰습니다. 레스터시티는 아무래도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의 준결승 일정에 집중하다 보니까 로테이션을 많이 가동했어요. 저희가 예상한 대로 센터백 라인이 쉐윈지와 아마티, 최근 주전 경쟁에서 밀린 선수들이 나왔고 좌우 풀백으로 이제 루크 토마스와 카스타뉴가 나왔는데 이날은 카스타뉴가 오른쪽 센터백에 가깝게 움직이면서 실질적으로 3백이 됐고요. 지금 사진상으로는 올브라이턴이 왼쪽, 페레스가 오른쪽 공격수로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이제 3백을 쓰면서 알버레턴이 오른쪽 윙백으로 나오고 토마스가 왼쪽 윙백으로 서고 이헤아나초의 뒤를 아요세 페레스가 커버하는 형태의 처진 스트라이커로 경기를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여줬고요. 다카와 이헤아나초 이 선수들이 이제 공격을 유기적으로 풀어가고 수마레와 맨디가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포진이 됐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토트넘이 강하게 몰아붙였습니다. 아무래도 홈 경기이고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공격적으로 어려운 모습 보이다 보니까 수비수들도 많이 공격에 가담하고 또 달려드는 라인을 높이는 경기를 했어요. 아무래도 레스터시티 역시 내려앉아서 경기하지 않다 보니까 공수가 치열하게 활발하게 오가는 상황이었었는데요. 다이어가 문전까지 치고 올라와서 크로스 패스하는 상황이 나왔었는데 코너킥 공격이 차단된 이후 재역습으로 만든 기회였거든요. 다이어의 크로스 패스가 좋았지만 로메로가 아무래도 공격수는 아니다 보니까 여기서 본인이 조금은 이제 뒤로 내주려고 했던 공이 어긋나면서 손흥민 선수에게 닿지 못했고 기회가 무산됐는데 아예 로메로가 슈팅을 해봤으면 어땠을까 하는 좋은 장면이었습니다. 토트넘의 문제는 아무래도 수비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전반 8분 아요세 페레스가 왼쪽 측면에서 로얄을 제끼고 들어오면서 슈팅한 것이 옆구무를 때리고 무산이 됐고요. 곧바로 이어서는 케인 선수의 스루 패스가 손흥민 선수에게 이어질 뻔했는데 조금 패스가 길게 이어지면서 무산된 장면이 있었습니다. 양팀 모두 일진일퇴의 공방전을 펼쳤는데요. 레스터시티는 수마레 선수가 폭넓은 활동 범위를 가져가고 또 오른쪽 측면 전방까지도 커버를 해주면서 아주 좋은 모습 보였습니다. 수마레가 측면을 파고들어서 올린 크로스 패스 다카 선수가 받아서 이걸 그대로 슈팅을 때렸는데 날카롭게 감겨 들어가면서 골포스트를 때리고 나오는 정말 위기가 토트넘에 있었습니다. 전반 16분에도 한 번 흔들린 수비가 계속해서 흔들렸는데 벤 데비스가 어물쩡거리면서 공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때 상대에게 공을 빼앗기고 말았고 알브라이턴이 문전에서 내준 패스 다카에게 연결만 됐어도 실점할 수 있는 위기였는데 로메로가 온몸을 던져서 막아내면서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는 위기들을 계속해서 넘기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전반 21분에는 데이비스가 자신의 실수를 만회하기 위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공격으로 올라갔고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했고 손흥민 선수는 수비수들에게 둘러싸이자마자 뒤에 있는 모우라에게 툭 내줬어요. 그리고 모우라가 슈팅까지 때리려고 했지만 타이밍이 조금 늦어지면서 상대 미드필드의 커버에 걸리고 말았습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열린 경기가 펼쳐졌어요. 그러다가 차이가 난 게 전반 22분입니다. 바로 손흥민 선수의 최근 아주 날카로운 세트피스에서의 킥 능력이 토트넘에게 유효한 공격 장면으로 연결됐는데요.
오른쪽 측면 후방에서 손흥민 선수가 올린 날카로운 프리킥 크로스가 문전에서 혼전을 야기했고 여기서 데이비스가 시도한 슈팅이 수비를 맞고 나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진 코너킥, 손흥민 선수의 코너킥 크로스가 예리하게 올라왔고 해리 케인 선수가 다이빙 헤더로 밀어 넣으면서 토트넘이 1대0으로 앞서갔고 화끈하던 공방전에서 먼저 기선을 제압하자 상대팀이 조금은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던 것이죠. 그 뒤에는 토트넘이 공격을 완전히 주도했습니다. 전반 27분에도 벤 데이비스의 기점 패스, 케인이 바로 논스톱으로 돌려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빠져 들어갔고 손흥민 선수의 크로스 패스가 이어졌는데 문전에서 세인지가 커트했거든요. 전반 33분에는 토트넘이 계속해서 전방 압박을 가하자 수비수들의 실수까지 나왔어요. 레스터시티 선수들이 이제 후방에서 공을 돌리다가 케인이 있는 걸 파악하지 못한 아마티의 백패스가 케인에게 또 연결이 됐거든요. 사실상 이제 케인에게 킬러 패스를 보낸 것과 같은 상황이 된 상황이었는데 골키퍼 1대1 상황에서 키를 넘기는 게 아니라 아래쪽으로 찬 것이 슈마이켈의 선방에 걸리면서 빠르게 추가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쳤습니다. 물론 레스터시티 역시 공격수들의 슈팅 능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 개인 능력을 통해 중거리 슈팅을 통해 경기를 풀어가려고 했는데요. 지금 이 장면 전반 36분에는 역습 상황에서 길게 공을 뽑아내고 다카가 밀어준 공 이해아나초가 바로 슈팅 때린 것이 골대 옆으로 빗나가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요. 전반 39분에는 아요세 페레스의 중거리 슈팅이 조금 빗맞았는데 이게 오히려 문전으로 침투하던 다카에게 이어질 뻔했어요. 근데 다카가 건드리지 못하면서 빗나가는 장면이 나왔습니다. 토트넘이 1대0으로 아슬아슬하게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 계속 지속이 됐는데 전반 42분 왼쪽 측면에서 벤탄쿠르가 깊게 문전 우측으로 넘겨준 크로스 패스, 로메로가 달려들어서 헤더 슈팅한 것, 골키퍼가 엉켜 넘어졌을 때 골문이 순간적으로 벽거든요. 그걸 보고 케인 선수가 뒤쪽에 있는 모우라에게 패스했는데 모우라 선수가 슈팅을 기다리면서 때리려고 하다가 수비의 커트에 막히면서 또 한 번 추가골 기회를 아쉽게 놓치고 말았습니다. 전반 45분에도 측면을 파고든 토트넘 공격이 좋았는데요. 벤 데이비스가 이날 좋은 패스를 많이 뿌려줬어요. 배우 공간으로 길게 뽑아준 공 세선영이 치고 들어가서 크로스 올렸고 모우라가 달려들면서 헤더까지 해보려고 했지만 수비의 견제 속에 무산이 됐습니다. 이렇게 토트넘이 이전 두 경기에서 답답했던 모습을 떠나서 전반전에 슈팅을 7개나 때렸습니다. 지난 두 경기 모두 유효슈팅이 하나도 없는 경기를 했던 토트넘인데 점유율은 상대에게 조금 내줬지만 2개의 유효슈팅을 기록했고 전반전에 한 골을 넣고 부활한 활약을 보였는데요. 아무래도 레스터시티가 수비적으로 약점이 많고 또 공격수들의 수비 가담 능력이 떨어지는 팀이다 보니까 토트넘이 여러모로 공략하기 좋은 경기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전반전에 많았던 기회에 비해서 아무래도 득점을 많이 하지 못한 게 아쉬웠는데 후반전 들어서 경기가 살아나는 계기가 오게 됩니다. 일단 후반 5분 만에 로메로가 좋은 스루 패스를 호이비에르에게 연결했고 호이비에르가 사실 이제 골문 앞이 열려있는 상태에서 조금은 당황했던 것 같아요. 볼을 제대로 키핑하지 못한 상태에서 모우라에게 패스한 것이 차단되면서 좋은 기회를 놓쳤는데 후반 10분에 이제 모우라를 빼고 쿠루세스키를 투입하는 순간부터 토트넘의 공격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날 경기 말씀드린 대로 로메로 선수가 많이 올라와서 공격에 가담해주고 전진 수비도 해주고 거의 수비형 미드필더에 가까운 역할을 해줬는데 이 오른쪽 라인에서 로메로와 호흡을 잘 맞춘 게 쿠루세스키였어요. 아무래도 모우라 선수가 드리블은 좋지만 힘에서 좀 밀린 면이 있고 연계 플레이가 안 되는 면이 있는데 쿠루세스키가 들어왔을 때는 이 모든 것들이 잘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후반 13분에 호이비에르가 공을 따내고 쿠루세스키가 돌파를 시도해가지고 문전 우측까지 파고들었는데 접는 과정에서 미끄러지면서 기회를 놓쳤거든요. 하지만 그 뒤 곧바로 이어진 상황에서 로메로가 전진해서 상대 공격을 차단하고 그리고 나서 흐른 공 세인지가 받았지만 또 한 번 슬라이딩 태클을 하면서 공을 차단한 것이 오른쪽 측면에 빠져있던 쿠루세스키에게 연결이 됐거든요. 그 공을 쿠루세스키가 받아서 문전까지 치고 들어가는데 수비수들을 다 흔들어 놓더니 가운데 뒷공간이 빈 것을 보고 그 공간을 손흥민 선수가 빠져들어올 것을 정확하게 포착하고 스루 패스를 보냈고요. 이 패스를 손흥민 선수가 받았는데 받는 과정에서 3-4명의 수비수가 둘러쌌거든요. 이 둘러싸는 상황에서 일단 공을 등지면서 받으려고 했어요. 앞으로 받기에는 이제 상대 수비가 바로 온몸을 던져서 막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공을 확실하게 확보하고 재차 동작을 이제 선택하자 이런 생각을 한 것 같은데 받는 순간 돌았을 때 조금은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리다 보니까 본인이 이것을 패스하거나 멈춰 세우려고 한다면은 차단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결대로 터닝 슈팅을 때렸는데 여기서 터닝 슈팅을 정직하게 때릴 경우에는 골키퍼가 이미 본인의 동선 쪽에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반대편 구석을 노린 겁니다. 오른쪽 바깥쪽을 때리면서 꺾어 때리면서 수비수와 골키퍼의 반대쪽 무게중심이 쏠리는 반대쪽을 노렸기 때문에 이 슈팅이 너무나 정확하게 구석으로 들어간 것입니다. 결국엔 로메로의 전진 플레이와 쿠루세스키의 창조적인 돌파, 여기에 손흥민 선수의 결정력이 어우러지면서 토트넘이 2대0으로 앞서가게 됐고요. 그 뒤에도 계속해서 토트넘이 좋은 장면을 쿠루세스키를 통해 만들었는데요. 후반 20분에는 오른쪽 측면에서 쿠루세스키가 수비를 한번 밟고 있는 상태에서도 멋진 그 트래핑으로 제껴내고 시원하게 돌파한 이후 오른발로 반대 전환 패스를 올렸어요. 이 패스가 이제 호이비에르가 연결됐는데 호이비에르가 조금은 커핑을 잘했다면 그대로 슈팅까지 할 수 있었겠지만 호이비에르가 그런 정도의 기술을 갖고 있지 못하다 보니까 어찌됐거나 공을 지켜서 크로스 패스까지 가져가
같고, 손흥민 선수가 헤더 슈팅까지 시도를 해봤지만 많은 무기를 갖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딱 하나의 좀 아쉬운 점이 헤더 슈팅이다 보니까 이 헤더 슈팅이 정확하게 맞지 못하면서 득점으로는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토트넘이 2대0으로 확실하게 승기를 잡자 후반 22분 레스터시티는 아무래도 로마전을 위해서 선수들을 좀 바꿔주고 또 선수들을 몸을 풀게 해주는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제이미 바디와 유망주인 브런트가 투입이 되고 다카와 수마레를 뺐고요. 후반 31분에는 아요세 페레스를 빼고 틸레만스를 투입하면서 틸레만스 역시 로마전을 대비해서 조금은 이제 감각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줬습니다. 이런 레스터시티의 선수 교체는 오히려 레스터시티의 수비적인 조직력을 더 흔들어 놓는 상황이 됐고요. 후반 35분에 로얄의 패스를 받은 쿨루세스키가 또 한 번 손흥민 선수에게 간결하게 패스를 내줬고 패스 받은 손흥민 선수가 각도가 열리자 그대로 왼발 가마차기 슈팅을 왼쪽 골문 상단 구석으로 찔러 넣었어요. 그동안 우리가 손흥민 선수에게 왜 이렇게 슈팅을 안 때리냐 했는데 사실은 슈팅을 때릴 만한 각도가 없었고 때려봤자 수비가 이제 다 에워싸고 있고 벽을 서고 있다 보니까 맞고 나와서 우리가 역습을 당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조금은 안정적인 플레이를 했던 것이지 기회가 열리고 공간이 있으니까 주저없이 때렸고 그걸 또 그대로 성공시켰습니다. 과거 3년 전 레스터시티와의 경기에서도 정말 멋진 왼발 가마차기 중거리 슈팅을 성공시켰던 손흥민 선수인데 그때를 재현하는 그때 이상의 정확성을 보여준 원더골을 기록하면서 3대0을 만들었습니다. 3대0이 되자 콘테 감독은 이제 선수 교체를 시도했는데요. 손흥민 선수와 벤탄쿠르를 빼주고 베른바인과 윙크스를 투입하면서 그동안 출전 시간이 부족했던 선수들을 끌어올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그런 가운데 후반 추가 시간에 조금 집중력이 흔들린 가운데 레스터시티의 이하나초의 중거리 슈팅이 골대를 맞고 들어가면서 3대1 결국에는 토트넘이 3대1 승리를 거두게 됐습니다. 아직 아스널과 웨스트햄의 경기가 이제 시작되지 않은 시간에 녹화를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를 앞둔 시점에서 토트넘이 먼저 승점 61점에 올라가면서 4위를 탈환했습니다. 만약 아스널이 웨스트햄에 패배한다면 토트넘이 4위로 35라운드를 마치게 되고요. 행여 비기기라도 한다면 아스널이 이기지만 못한다면 4위를 지키게 됩니다. 골득 실차 우위이기 때문에 양팀 모두 61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아스널이 웨스트햄을 이기지 못할 경우 4위를 지킬 수 있다. 그리고 맨유는 브렌트포드와 경기를 남겨둔 가운데 4위 경쟁이 더 어려워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손흥민 선수의 정말 엄청난 활약이 나왔는데요. 손흥민 선수의 활약에 대한 해외 반응과 영국 현지 방송들의 반응, 유럽 현지 해설위원인 알베르토 몬토야 해설위원의 독점 비평, 그리고 아스널전 결과에 따른 토트넘의 4위 경쟁 판도까지 계속해서 새롭게 개설된 한준TV, 영문으로 HANJUNETV 검색하셔서 구독하시고 최신 소식들 바로바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